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그 강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영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때에 자영업의 힘듦과 또 그 사이에서 뉴스킨에서의 비전을 본 김하연 사장님의 마이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레니얼 리더 김대원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요즘 사업 어떻게 잘할까 되게 고심이 많으시잖아요. 김대원 사장님이 TR90으로 팀 확장을 해나가신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자 할 때 TR90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꿀팁 많이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다른데 눈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하연 사장님 열심히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김하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사업가 김하연입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고요.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스폰서님은 최희정 사장님이시고요. 저의 상위 스폰서님은 이선숙 사장님이세요. 먼저 화면 공유할게요. 저는 일단 저 위례 신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10년 동안 육아와 출산, 그러니까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10년 동안 육아 출산만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과제빵과를 전공했었고, 줄곧 요식업에서 사회활동으로 이제 경력을 쌓았었어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경력 단절은 됐었지만, 저의 그런 이제 업적들로 제가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2년 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프랜차이즈여서 제가 뭐 오픈 준비면 뭐 메뉴 개발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신도시 특성상 상권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있지 않아서 저희 아이템이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메뉴였긴 했었어요. 그래서 첫 해 1년 동안에는 그럭저럭 잘 진행했었고, 단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는 이제 직원 관리였는데, 외식업 특성상 이제 주방 일이 아무래도 고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뭐 길게 있어봤자 한두 달, 뭐 짧게는 진짜 하루 반나절 있다가 밥 먹다 도망간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주방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됐고, 12시간 동안 계속 가게에만 매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출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던 찰나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반일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2년 동안 계약을 했었고 어쨌든 이번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또 괜찮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게에 저는 얽매여 있어야 했어요. 얽매여 있어야 했고 가게는 가게대로 그리고 저희 아이 셋도 집 근처이긴 했지만 어쨌든 방치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집안일도 그렇고 매장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장에서 소득이 많이 나면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뭔가 뿌듯함이 있는데 장사도 안 되니까 되게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되게 힘들었던 찰나에 지금의 스폰서이자 제 오랜 친구인 제가 최희정 사장님께 전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원래 위례 신도시 들어가기 전에 저 광명에서 같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어떻게 신혼생활도 같이 하면서
아이도 같이 갖고 많이 공유하던 굉장히 편안한 친구였고 제가 그 장사하는 그 지역 친구들에게는 제 얘기가 이제 밖으로 나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4년 만에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하게 됐고 친구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저희 매장으로 와줬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고충들을 다 이제 알아들었고, 저에게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루미백을 전달했어요. 루미백을 전달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는 4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나도 다른 외관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느라 제가 아는 친구는 미술 치료만 했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말투도 뭔가 되게 달라 보였고 주방에서 부엌대기로 12시간 동안 피폐하게 일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크게 얘기 안 해주다가 이제 루미스파를 전달해주면서 보상을 얘기해주면서 아마도 제가 자영업으로 되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육아를 했지만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걸 그만둔다 하더라도 뭔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파도 써보니 마음에 들었고 나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랬을 때 친구가 이제 선능 세미나로 저를 초대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알바를 붙여서 일부러 세미나를 들으러 가고 서서히 약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뒤에 저한테 양자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의학 전문가가 와서 직접 재주는데 너 한번 받아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오시라 해 이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선숙 사장님이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TR90을 해봐야 된다. 사실 저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이걸 다이어트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돼라고 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바로 10분 안에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저는 임상 내는데 초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운영하던 식당은 부동산에 내서 정리를 하면서 제 임상 내는데 아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챌린지에 먼저 이제 도전을 하면서 모닝스쿨에도 갔었고요. 제가 선능에 모닝스쿨 미리 뭐 이렇게 예약을 해놓지 않고 갔더니 절 들여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바깥에서 그냥 뭐라 하지? 이렇게 막 몰래 듣기 뭐 그런 거 했었고요. 부천에도 갔었고 그리고 팀 미팅에도 참여했고 랠리에도 갔었고 무엇보다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독을 통해서 그리고 갈바닉 루미스파를 통해서 외관도 많이 예뻐지고 특히 저에게는 12시간 동안 가게에만 서 있었던 저에게 하지 정맥이 이제 시작됐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돈 벌었다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만성 방광염이었어요. 방광염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약을 먹었었고 화장실 가서 맨날 불편하게 막 되게 그랬었는데 방광염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에 확신을 가졌고 이렇게 매일매일 갈바닉과 180도 리프트팩으로 저를 관리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저에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너 뭐 했는데 이렇게 예뻐졌냐고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칙칙했어요. 칙칙했는데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많이 개선되고 저 또한 너무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20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었고 오랫동안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셨었어요.
두통으로 잠도 못 주무셨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제품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엄마한테 도와달라 했어요. 저희 사업을 위해서 엄마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엄마의 건강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사서 보냈어요. 보냈고 마침 챌린지 기간이라 챌린지 등록을 했고 그리고 저의 그 단톡방 헬시에도 이제 엄마를 참여시키면서 참여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곳에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성실하게 진행하셔서 체지방률을 8.5% 감량하시고 전신 해독의 효과를 크게 보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암 수술하시면서 왼손, 오른손 색깔이 다르셨었는데 혈색이 그 부분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고혈압 약도 가장 아래로 떨어뜨리셨고 고지혈증 약은 아예 끊으셨어요. 두통도 없어지셨고 숙면도 취하실 수 있으시게 됐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반대했었고 싫다고 매일같이 전화 왔어요. 처음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니 나 오늘 너무 어지러워 너 이거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공하시고 한 세트도 더 받으시게 됐고 저한테 이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새로운 어떤 삶을 되찾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선택을 한 부분 중에 정말 가장 잘한 일이 저희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지신 거. 사업 안 돼도 좋다고 하면 농담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저희 엄마가 좋아지셨더니 저희 이모, 뭐 저희 엄마 주변 친구분들 요 나이대들이 건강에 굉장히 염려도 많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요. 외모가 늙어 보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젊게 보이시고 또 엄마가 뭔가 활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주변에서 바로바로 엄마를 보고 그냥 결제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대리점이 되셨어요. 대리점이 되셔서 지금 이제 연금을 준비하고 계시죠. 지난달에는 엄마랑 그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가 이벤트로 호텔 호캉스를 엄마랑 가게 됐어요. 제가 비즈니스만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인해서 엄마랑 단둘이 생애 첫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고요. 비는 많이 왔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초대가 답이다, 팀워크 뭐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체감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사업으로 이거를 받기 때문에 미팅에는 꾸준히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꼭 긴 머리만 고수했지만 스폰서님이 헤어스타일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머리를 자르고 복장 또한 뭐 크게 편안하게만 추구했던 제가 복장도 바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아이도 키우고 제 삶이 바쁘다 보니 연락 같은 거 잘 안 했는데 연락도 제가 먼저 하면서 만남도 많이 이루어지고 정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회원들이 생겨나고 소득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초대를 저는 TR이 들어가면 반드시 저희 이제 뷰티 클래스나 이런 데로 초대를 하는데 그곳에서 저랑의 아무런 소득 관계가 없으신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대문도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 제품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임상난 부분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품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팀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만약에 제가 1대1로 만났다면은 서로 간에 부담만 안고 끝났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신 덕에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뷰티 클래스 초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저희 엄마도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면서 많이 초대를 같이 해주세요. 저는 막 멀리 계시는 분도 일부러 제가 데리러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많이들 이제 뷰티 클래스로 모시고 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팀으로 하는 일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영업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같이 담아주고 또 그곳에서 또 사업자가 생겨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사업을 통해서 제 단기 목표인 내년 상반기 안에 EDP 달성하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안에 달성하는 거였는데 마음 먹은 대로는 되진 않았어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는 대리점 20개를 배출해서 월 500만 원의 커미션을 반드시 거머쥘 거고요. 5년 안에 그동안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반드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과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랑 같이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뭐 때로 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고 서로 다독여주면서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게 돼요. 앞으로 저는 이 꿈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김하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하연 사장님. 네, 처음 하시는 게 좀 떨리고 긴장되셨을 텐데, 그래도 잘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김하연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좀 잘 안 보일 때 니스킨을 만나서 희망을 보셨고, 이것으로 뭔가 비전을 찾아서 해봐야겠다 생각하셨을 때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신 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김한 사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닝스쿨도 뭐 해라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와 행동력이 엄청나시다 했는데 그러한 그 에너지가 아마 온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면서 일이 잘 되셨던 것 같습니다. 김하연 사장이 목표하신 3년 후, 5년 후 월 천녀가 되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스토리 이제 들어봤고요. 다음은 너무 잘생기셔서 아마 눈을 다른 데 돌리실 수 없을 거예요. 김대원 사장님의 TR90을 통한 사업 확장 노하우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겁니다. 예,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김대원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중심 세신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리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PPT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린 시절 되게 가난한 가정에서 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걱정을 조금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은 항상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게 된다고 하면 학교를 가더라도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집에 부모님이 없으셨고 퇴근할 때도 부모님이 없으셨어요. 퇴근하고 이제 제가 잠에 들 때까지도 이제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님이 일단은 많이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에서 제일 저한테 큰 고민으로 다가왔고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시대에 있던 태어났던 모든 친구들을 돌이켜 보아도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 한 2주 정도 밥을 못 먹었을 정도로 가난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밥을 굶게 되면은 아 진짜 사람이 힘들구나 라는 거를 진짜 어린 시절 느끼면서 아 정말로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를 적어놨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일을 했는데 뭐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법에서 어긋나는 일 아닌 것들은 다 제가 체험해봤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던 것 같고 투잡 쓰리잡까지도 일을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진짜 월 300이라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월 300은 조금 당연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내가 나이가 되면은,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정말 열심히 한다면, 나는 월 300 정도는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체험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돈을 못 벌지도 않고 잘 벌지도 않은 그때가 있었는데 제가 근데 문제가 생겼던 건 뭐냐면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제 일상의 생활이 일단은 없었던 것 같고 내 인생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떠한 날 이제 서울에서 인터뷰 요청이 하나 들어와요. 잡지사에서. 그래서 인터뷰 요청에 응해서 이제 저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러 이제 포항에서 서울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인터뷰를 할 때 당시의 모습인데 이 인터뷰의 주제가 부자의 부자였어요. 부자의 부자. 부자의 부자였는데 아들과 아빠 그리고 정말 리치라고 하는 그 뜻의 부자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1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부자의 부자라는 타이틀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뷰가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고 끝나서 이제 집을 가야 되잖아요. 집을 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원아, 너 진짜 부자로 살고 싶으면 포항에 있으면 안 돼. 너 그냥 서울에서 사업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러 온 그날 당시에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저는 그렇게 서울에 바로 집을 계약하게 돼요. 집을 계약을 하게 돼서 집을 계약하고 난 2주 뒤 제가 했던 일을 정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2주 정도 제가 했던 일을 정리를 하고 포항에서 서울로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하게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던 사진이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올 때 가져갔던 짐의 전부예요. 저는 이것만 들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호련단신으로. 그런데 집에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반지하에서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계약했던 집이 반지하였는데 반지하에 사는 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월세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반지하라는 곳에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었고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는 월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고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달이 한 7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나가는 월세가 되는 집을 구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께서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제시해 줬던 사업이 뉴스킨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은 어쨌든 해야 될 것 같고 뉴스킨을 일단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거였냐면 이사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긴 했었어요. 20살 초반부에 이제 살긴 했었는데 서울 지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딜 가더라도 제가 길치가 아닌데 길을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뉴스킨을 하려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강의장 위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을 쳐보고 제가 찾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장을 찾았는데 강의장을 찾으면은 보통 저희는 이제 선릉의 103호라는 강의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표를 끊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표 끊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다시 검색을 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표를 끊고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들었을 때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PPT에 한번 옮겨봤는데 제 표정이 딱 이랬어요. 도대체 앞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저 사람들은 그리고 저기 앞에서 서 있는 강사들은 뭐라고 되게 비전 있이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알아봐야 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어떤 걸 알아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단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책을 찾아보고 수많은 강의를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새벽 2시부터 한 4시까지 진짜 잠을 안 잤거든요. 일주일에 책을 3-4권씩 읽고 하루에 이제 일단 강의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차원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아무리 적어보고 적어봐도 할 일이 없어서 강의 내용을 토대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번 알아보니까 일단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돼요. 뭐가 없었냐면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진짜 호련단실로 왔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었고요.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명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가족 그리고 진짜 친한 지인, 멀리 아는 이종사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스폰서 사장님이라고 해서 스폰서 사장님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내가 그거를 보면서 배우고 내가 스스로를 피드백을 하고 내가 잘못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200만 원을 들고 왔던 그 어린 시절의 패기,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매달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레버러지에 대한 개념을 언제 이해를 하고 권리소득을 이해를 했었냐면 내 통장에서 70만 원씩 따박따박 나가는 게 이게 권리소득이구나. 이걸 받을 수 있는 집주인은 권리소득을 버는 거구나 라고 하고 이게 계속 평생 간다고 하면 이게 진짜 레버러지가 돼서 내 심장을 옥죄어오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진짜 많이 없었는데 일단 명함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명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강의를 들으러 가면 그쪽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리더 사장님들에게 제 명함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장님, 저 누구신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뉴스킨 사업을 성공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스폰서 사장님이 주변에 없습니다. 저랑 미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초기 사업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미팅을 하면서 스폰서링을 했는데 수많은 리더 사장님이 일단 제가 처한 현실이 되게 암담하다고 표현을 해줬었어요. 암담하다. 진짜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된대요. 일단은 그 얘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자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명단을 만들려고 하면 콜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젊고 SNS로 명단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SNS를 못하는 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그냥 머리 한번 딱 부딪히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용실 하나를 딱 하나 채택을 해서 그 미용실 앞에서 진짜 2주 정도 앞에 서 있었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사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갈피가 안 잡힌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제품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일단 되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일주일 정도는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2주째 되는 날부터는 앞에서 굉장히 서성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길래 사람이 없는 어느 날 2주가 딱 되는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네 어서 오세요 머리 자르시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라고 하고 그쪽에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정말 많이 짧게 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한테 뉴스킨 얘기라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사장님한테 마지막에 계산할 때 사장님 혹시 뉴스킨 아시냐고 라고 물어봤는데 아 얼마 전에 여기 어떤 젊은이가 와서 뉴스킨 제품을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아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이 사장님이 내 소비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기점으로 토대로 그 모든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2주 정도 가보자. 무조건 제품 나가보게 해보자. 라고 해서 2주 정도 갔는데 한 10일 정도 이제 그쪽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던 그 찰나에 어느 한 음식점에서 9시쯤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사장님들한테 인사드리고 9시에 갔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사장님께서 안녕하세요 뉴스케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소금을 진짜 얼굴에 팍 뿌리는 거예요. 얼굴에 뿌리는데 소금을 이제 조금 간 소금이면 덜 아픈데 이게 굵은 소금 맞으면 되게 아픈 거 아세요? 그래서 굵은 소금을 뿌리는데 그때 진짜 그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업 초기에 소비자가 한 명도 없던 그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나이는 26인데 열심히 살고 싶어서 와서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성공을 하고 싶어서 와서 진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소금을 맞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소금을 맞고 난 뒤부터 한 2주 정도를 밖에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나를 되게 얕잡아보거나 그 무시하는 그 눈빛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소금 맛을 지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암담했어요. 암담하고 왜냐면 3개월 한 2개월 차 때부터 이제 돈이 이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게 보이는데 진짜 암담했거든요.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나의 성공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게 정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 이거를 겪어내면서까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뉴스킨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은 되도 않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진짜 페인처럼 이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이런 내가 성공을 하면 뉴스킨 좀 되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가 시작해요. 그만한 뭐 용기도 없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뉴스킨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수입이 7,800원이었거든요. 7,800원이라는 돈이 진짜 누구한테나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7,800원을 벌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모든 그룹에 웬만하면 동안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 제품 살 돈이 없었으니까 동안방이라고 하는 모든 방을 참가를 해서 항상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게 되면 상품을 주거든요. 뉴스킨 제품으로.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후기를 말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다녔었어요.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사람이 의식주 중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돈을 제일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거. 근데 저는 여기 앞에 보시는 쇠고기면이라고 돼 있는 이 라면을 5봉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이제 1,900원 정도 해요. 5봉지. 아침에 모닝스쿨 가기 전에 라면을 끓여서 면을 다 먹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저녁에 국물이 남아있잖아요. 그 국물을 다시 데워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살았어요. 전 돈이 너무 없었어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남았을 시절이 있었어요. 30만 원 남았을 때 진짜 좀 큰 결단을 했어요. 저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24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전단지 2만 장을 만들어요. 그 103호 강의장 옆에 보면 MBN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2만 장을 뿌려보자. 이거 다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가게 들어갈 용기는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전단지 한번 줘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제가 선릉에 살았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었고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선릉까지 걸어오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라고 하니까 가망 고객이라고 하니까 그 단어를 믿고
모든 사람한테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해요. 진짜 가방 이만한 거 말고. 근데 잘 안 받겠죠. 근데 그래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역삼쯤에서 강남 쪽에서 제가 강남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 보면 그 할머니들이 계세요. 껌 파는 할머니 분들이. 근데 제가 그 껌을 사드리려고 이제 지갑에서 꺼냈는데 저한테도 한 2천 얼마가 있었는데 그 꺼내면서 껌을 결국 사긴 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이 할머니보다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지금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릉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5km 정도가 걸리는데 거기를 매일매일 걸어갔다 왔다 했어요. 구두를 신고 걸어갔다 와서 구두 살 돈이 없어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공사판에서 주워온 그 목 같은 거를 이제 구두에 박아요. 박아서 구두가 벌어지니까 구두 살 돈이 없었어요. 진짜 짠내 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구두가 한 7켤레가 있는데 돈이 조금 생기면 구두를 사고 이랬었어요. 너무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될까?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콜드를 하면 사람들이 콜드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진짜 절박했어요. 소비자 한 명이 너무 절박했어요. 제품 체험시켜줄 수 있는 데몬 한 번이 너무 절박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하려고 왔는데 저 젊습니다. 어립니다. 근데 인맥도 없고 혈연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너무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제품 체험을 시켜주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한 소비자가 명예반 반응이 일어났어요. 명예 반응이 일어나서 이거를 잡아보겠다고 그 소비자 한 명을 이제 계속 제가 케어를 하는데 33번 정도 이제 케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의 명예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저는 경험치를 쌓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저는 진짜 장수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뉴스킨에서 저는 전에 있던 보상이 있었고 지금은 벨로시티라는 보상이 오픈되는데 벨로시티가 오픈이 됐을 때 에버랜드에서 뉴스킨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에는 조금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조차도 이제 제가 소비자분들 초대해서 그쪽에서 양자를 하고 대본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소비자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딱 살아보니까 그렇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살아보니까 7,800원 받던 제가 6개월 정도 뒤가 되니까 200만 원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니고 정말로 뭐 누구나 다 노력만 한다면 벌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값어치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리소득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니까.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성장했지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256배를 성장하더라고요. 사람 한 명이 미쳤다 생각하고 전단지만 돌리는데 어떻게 256배를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재밌게 사업을 했었고 1년 6개월 동안 스폰서가 없으니까 스폰서가 없으면 찾아가서 사업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저는 매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대구를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주말이 없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대구에 가서 스폰서님들 만나서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울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스폰서님들한테 사업을 배우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렸던 시간이 생각이 나요. 밥은 안 먹어도 무조건 차비 만들어서 대구 막 내려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스폰서님이랑 함께 서티 오버블을 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한 3명 정도가 부족해서 서티 오버블을 달성을 못해가지고 정말로 값어치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파트너가 됐구나. 이제 나 성공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찰나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의 행복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던 팀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팀이 없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팀이 없어졌을 때 그때도 솔직히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노력해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질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사람도 참 나쁘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자아 성찰의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고, 왜 내가 없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팀이 왜 없어졌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팀이 없어진 이유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라는 게 그냥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없었고, 사업의 방향성이 일단 제대로 맞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난 유즈킨으로 하면은 정말 잘나서 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되게 거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스폰서로서 역량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뉴스킨의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었는데, 그 3개월 동안 또 계속해서 권리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괜찮진 않았지만 항상 들렸어요. 괜찮아. 다시 처음부터 하면 돼. 왜냐면 유즈키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랑 아니면 강의를 하는 수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자. 근데 이번에는 기초건설을 조금 튼튼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 세팅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사업을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서 제가 이때 적었던 내용인데, 이때 적었던 내용을 토대로 저는 제 팀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적어놨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룹은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그룹입니다. 복장은 누가 봐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있고, 뉴스킨의 모습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룹 시스템의 문화 속에서 바뀌어 나가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개인의 성장보다 항상 조직의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성과 그룹의 기쁨은 모두가 같이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조직에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낮아질 줄 아는 파트너들 뿐입니다. 자존심 부르기를 수치스러워하며 모두가 뉴스킨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 스폰서님들에 대한 감사, 스폰서로서 파트너 사항들에 대한 감사함을 충분히 인지한 그룹입니다.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그룹 시스템이 있으며, 항상 얼굴에는 활기를 띠는 사람밖에 없어서 어느 누가 초대가 되더라도 편견을 가진 초대자가 그 편견이 없어지고, 그 초대자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뉴스킨을 자신의 꿈의 도구를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해요.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겠다. 나는 경험치를 많이 쌓고 지식을 정말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다시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는 소비자분들부터 이제 다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을 다시 이제 연락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2019년부터 주력을 생각했던 제품이 TR9T였고, 그때부터 저는 TR9T로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분야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TR9T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제가 처음에 진짜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TR9T라는 제품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소개를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국가대표고 뭐 누구 아이돌 어머니고 개그우먼이고 뭐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TR9T를 할까요? TR9T가 진짜 그런 제품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게 소비자가 이렇게 진짜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왼쪽 사진부터 제가 모든 사업자를 다시 다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기초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파트너들이. 그래서 왼쪽 사진부터 제 1대 파트너였고요. 그리고 1대 파트너의 1대 파트너의 2대 파트너가 되겠죠. 2대 파트너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3대 파트너도 제가 교육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그룹 미팅을 하려고 하면 지식이 그만큼 방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새벽에 미팅할 거를 준비를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됐고, 제 1대 파트너 중에 50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적어도 뉴스킨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의 깊이에 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스폰서로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파트너들이 생겼고, 지금은 광주에도 큰 라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뿌리 깊게 내려가서 지금은 5대 파트너까지 생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진짜 숙제였어요.
저는 진짜 SNS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아직까지 못해요. 근데 못해도 해야 돼요. 내가 스폰서라면 못하는 모습이 인간적이긴 하나 못하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걸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파트너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로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뉴스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이 꾸준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20대에서 30대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20대 초반에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될 20대가 2000년생 이후를 Z세대라고 한대요. Z세대들이 뉴스킨의 사업을 관심을 보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나중에 제 그룹 네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네임이 있었는데 그게 유니버스 그룹이에요. 그래서 모임 이름도 유니버스 이제 모임이에요. 유니버스 모임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공공적인 장소를 갔을 때 마스크를 끼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문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요즘에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반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반지하는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지하에 살았을 때 날파리들이 진짜 드글드글한 곳에서 살았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깔끔하게 사는 편이라 남자치고도 물론 남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깨끗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 안 해도 그냥 날파리가 생기고 음식물을 다 처리하더라도 날파리가 생겨서 집주인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건 제 문제래요. 방역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사 가야지 하고 그냥 이사 갔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소울치를 잘 몰라요. 놀러를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뉴스킨 사업하면서 놀러를 다닌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그 핸드폰 내비를 틀어서 계속 봐요. 보다가 요 정도쯤 가면은 좋겠는데 라고 했던 곳이 분당 정자의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이제 이사를 해서 용됐죠. 이사를 해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이사를 했다가 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선능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저는 월세 살고요. 아직까지 저는 뭐 전세 낼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더 이상 저는 라면을 먹거나 허덕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킬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감사한 거. 그리고 정말 친구도 없이 왔던 제가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축하해주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근데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집이라는 것을 꾸며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가구를 사서 꾸며보기도 하고 저 얼마 전에 냉장고 샀거든요. 근데 그거 삼성 냉장고 샀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삼성 냉장고. 고민도 없이 그냥 이제 샀어요. 근데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거지만 큰 걸 고민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요즘에 자기가 사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맙고. 근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심해지고 난 뒤부터 출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집을 더 이상 제 집이라는 걸 포기를 하고 집을 그냥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기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왼쪽 사진은 처음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 없이 이제 침대에 앉아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강의를 듣고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는 의자를 샀어요. 또 그 의자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코로나가 발병한 이 시대에 어떤 사업을 도전을 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영업을 도전을 한다?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은데 근데 간단해요. 왜냐면 뉴스킨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뉴스킨을 진행해야 되는지. 세 가지입니다. 뉴스킨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사업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이거 두 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랑 평생 같이 할 친구를 만들고 나랑 같이 진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계획해서 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제 요즘에 제일 행복이고 제 사업의 요즘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뉴스킨의 가치는 물론 저도 돈을 벌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진 않아요. 지금 저도 가야 될 길이 멀고 아직까지 많은 직급을 가야 되고 하지만 뉴스킨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고 제 위에 리더 사장님들과 스포너님들이 말씀하세요. 뉴스킨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래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는 공감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80%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돈이 그래도 좀 중요하지. 먹고 살 만큼 벌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진짜 가치로운 거에 가치를 건다는 게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양만리라고 하는데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간대요. 백리. 주양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간대요. 인양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대요. 근데 저는 정말 사람 냄새를 풍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착하고 싶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한 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즘에 진짜 정말로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예전에는 막 엄청나게 큰 행복들이 막 많아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고 난 뒤부터 정말로 조금한 작은 모든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해요. 아직까지 경상도라서. 근데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쨌든 기본은 있어요. 기본. 근데 이 기본을 뉴스킨은 사업도 기본을 알려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뭐든지 기본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뉴스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정확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권리 소유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이 일인지 왜 비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정말 힘든 일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아마 적을 겁니다. 저는 정말 잡초처럼 사업됐던 것 같아요. 잡초가 막 바람에 막 흩날리잖아요. 흩날리는데 막 이리저리 막 흩날리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뿌리는 계속 근간이 땅에 붙어있는 잡초처럼 계속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간 한 3분만 더 쓸게요.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정성인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진정성이에요. TR라이트를 왜 잘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제품 유통을 안 해요. 지킬 것 같은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게 성공을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이 진짜 TR라인T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전 유통을 하지 않아요. 제품을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단어를 가슴속에 되게 많이 새겨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사행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프리카 부족이 항상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그 부족은 참 신통방통하게도 그 부족이 이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뭄이 내린 땅에 그 부족이 와서 그냥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우제를 시작한 그날부터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비가 언젠가 내려요. 비가 언젠가 내리고 언젠가 나는 팀 엘리트라는 직급을 갈 거고 언젠가 나는 내 꿈을 이룰 건데 지금 내 땅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코로나라고 해서 이 가뭄이 내릴 것 같은 이 사업의 전개가 아니면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기우제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탱고 열심히 하시고요. 강의 듣고요. 그리고 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의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만만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꿈, 내가 그리고 있는 삶,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상속의 기회까지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저는 뉴스킨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젊고 저는 언젠가는 제가 최고 직급에 갈 거라는 전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업은 힘듭니다. 근데 확신은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 뭐. 근데 그만큼 열심히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알고 진정성 있게 내가 홍맹랑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우제를 지내고 있고 이 가뭄이 언젠가는 단비가 내려서 땅이 정말로 평화로워질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야 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힘든 게 웃는 게 인류라잖아요. 네, 저는 웃을래요. 그냥. 어차피 힘든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